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헤어지자던 남자친구를 안달나게 만든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을 다뤄볼 건데요. 20대 중후반의 커플이었고 4년이 넘는 장기 연애를 이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3달 이후부터는 수도 없이 싸우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별을 여러 번 번복을 해오신 거예요. 사연자분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며칠 못 가서 다시 붙잡은 적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해서 울고불고 내가 변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저자세를 보여서 붙잡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4년이 넘는 연애를 이어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서로 얼마나 좋아하면, 매력이 크면 이런 식으로라도 4년을 넘게 만나왔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끝내 지속된 싸움 끝에 남자분의 마음이 확 식는 게 느껴져서 사연자분의 마음이 더 안달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로 다툼의 주 원인은 우리가 달라서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본인의 마음의 결핍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게 스스로 불안형 애착 유형이라는 것도 난생 처음 알게 되셨고, 남자친구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도 좌지우지 됐다는 것도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와 결핍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금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해서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약 한 달간의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싸움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때 남자친구가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본능적인 직감처럼 느껴보는 감정인데, 사연자분은 이번 이별은 뭔가 예전과는 정말 다른 것 같다는 쎄한 느낌을 받았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울며불며 남자친구를 붙잡았지만 남자분은 처음으로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도 하지 않고 정색도 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너가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이왕이면 너도 빨리 마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진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본인은 완벽하게 마음 정리가 됐고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사연자분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난날에 안 좋았던 습관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상황, 남자친구의 심리, 남자친구의 감정만 들여보는 거에 집중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붙잡았었는데 그때는 먹혔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연애 기간은 길어졌지만 너를 만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직접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남자친구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도 다 뜰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예전에 붙잡았던 방식으로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또한 내가 상대를 붙잡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까발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과론적으로 남자분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약 2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남자분이 시간을 줄 테니까 헤어지자 라는 말도 쏙 들어가고, 여느 연인들처럼 다시금 달달하게 잘 지내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도 안 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연락을 갈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이 사연자분에게는 중간중간 제가 조금은 강하게 말을 전했던 적도 많지만 스스로도 어차피 이대로는 답이 없다라고 느낀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신의 마인드부터 바로잡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또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의 감정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보고, 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감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감사 일지도 작성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한 번씩 남자분과 만남을 갖고 연락을 이어갈 때도 남자친구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고 막 서운함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나의 가짜 감정일 수도 있겠다,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나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 삶에서 감사한 부분과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도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결국 상대의 감정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스스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결국에 나로 인해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수시로 남자친구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또 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려고 들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남자친구를 존중하는 태도로 남자가 뭘 하든 가볍게 응원을 해줄 뿐 그 과정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남자가 2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3시간 동안 다른 취미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부터는 남자분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우리의 감정이 조금씩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끝내 남자분도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마치 연애 초반처럼 나를 먼저 보러 와주고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카톡도 보내주셨었는데 주말부터 오늘까지 정말 알차게 보냈다. 콘서트도 다녀오고 서울 여행도 갔다 와서 오랜만에 주말 통으로 남자친구랑 떨어져 있어 봤네요. 연락도 그냥 필요한 것만 보내주고 방치했더니 먼저 이것저것 연락도 보내고 언제 돌아오냐고 역까지 마중 나오고 심심했는지 저 보자마자 이런저런 얘기 신나서 하는 거 보니 오랜만에 예전 사귈 때 초반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음가짐이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남자친구 연락 언제 오나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내가 놀러 갔는데 신경 안 쓰고 잘 놀면 서운해 했었는데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행을 잘 즐기게 됐다. 관계가 정말 많이 호전된 모습이죠. 그렇게 약 2달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남자분이 연애 초반과 같이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별을 말했냐는 듯 언제 마음이 식었냐는 듯 미래를 함께 그리는 모습으로 애틋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참 이기적일 수도 있고 참 웃길 수도 있는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두 번 정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헤어지고 내가 정말 많이 바뀌고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서 많이 성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작 기회가 닿아서 재회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오랜만에 이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의 연애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재회가 간절했던 상대방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보니까 내가 착각했던 것 같다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끝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관계가 호전되고 4년 넘게 만나면서 이렇게 안 싸워본 게 2달을 통째로 잘 지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내가 왜 집착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끝으로 사연자분이 전해주셨던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팁인데요. 연애에서 여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건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반, 그리고 내가 나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남자의 행동 때문에 불안한 건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아쉬움을 보이는 고착화된 모습, 고착화된 패턴을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남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 자유시간을 먼저 주고 이왕 자유시간을 내줬으면 알아서 하고 싶은 만큼 할 거 다 하다가 연락이 올 수 있게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는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당당하게 남자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대로 행동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왔지만 관계에서의 믿음과 신뢰는 실상 100일도 안 된 커플들의 수준과 비슷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단단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 자신을 잃지 않는 연애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사연자분이 앞으로도 연애를 잘 이어가실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